충성!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로입니다. 자, 오늘은 K8, K8, 어쨌든 K8 하이브리드에 대한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제 조금 이 빗소리가 차 안에 유입되면서 좀 노이즈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목소리 좀 더 크게 해서 이 노이즈를 좀 잡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8 하이브리드 시내 연비 17에서 18km예요. 일단 기본 그랜저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가 14.3km, 2시간 걸려서 14.3km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 K8 하이브리드는 얼마나 나올지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 디지털 단지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2.8km 주행하는데 17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연비는 약 한 10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17분이 소요가 돼서 11.2km의 연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2.4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여기서 약 한 20분 정도 소요돼서 9km라는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2.0 하이브리드냐 2.4 하이브리드냐를 놓고 본다면 약간 2.4 하이브리드에 좀 더 가까운 1.6 하이브리드지만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또 하필이면 지금까지 강남 퇴근길 연비 한 24번 정도 90km 구간입니다. 네, 24번 정도 했는데 비가 온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비가 얼마나 큰 변수가 될지 한번 연비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다가 또 연비적인 부분이나 이제 기타적인 부분들 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네, 서울대 입구역을 도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00m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8km 정도 주행을 했고, 시간은 30분 소요가 돼서 13.5km라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소나타 2.0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32분이 소요돼서 16.2km를 보였어요. 그래서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연비가 좋았다라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가 1.6 가솔린 터보, 맞죠?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일단 K5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40분 소요돼서 8km라는 연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 자릿수 대 연비를 보여줬고,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거의 다 두 자릿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2.4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그랜저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39분, 한 8분 정도 더 늦게 도착을 해서 연비 12km를 보여줘서, 사실 K5 모델 같은 경우는 2.4 하이브리드와 2.0 소나타 하이브리드 사이 정도 되는 지금 연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1.6 하이브리드가 지금 역대 최고로 연비가 잘 나온 차량인데, 여기까지 49분, 앞으로 18분 정도 더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연비를 17km나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 하이브리드 아반떼와 비교할지, 아니면 2.4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비교해야 되는지, 아니 2.0 소나타랑 비교해야 되는지 참 좀 굉장히 애매한 차량이에요. 보통 예전에는 준형, 그럼 2.0이면 중형, 1.6이면 준준형, 그리고 준대형이면 3.0, 2.8 이랬을 때 준대형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한 준대형, 그러니까 그랜저급인데 1.6 엔진을 적용한 차량이라는 점에서 사실 이제 배기량은 사실 차급을 나누는데 큰 의미가 없어진 게 사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차량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의 가격,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가격은 3,698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 노블레스 라이트 버전부터 3,980만원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K8이 예뻐서, 아니면 K7을 사려고 했는데 이제 K7이 안 나와서, 아니면 그랜저를 사고 싶은데 그랜저는 이제 나온 지 좀 됐고 K8이 좀 신형 차량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2.5를 살지 3.5를 살지 아니면 1.6 하이브리드를 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저는 1.6 하이브리드 추천합니다. 뭐 고속도로에서 나는 막 180km, 200km 쏘시겠다, 그렇다 그러면 3.5를 사셔야 돼요. 3.5 가솔린을 사셔야겠지만, 사실 출력적으로도 딱히 뭐 큰 차이가 없는 차량입니다. 일단 3.5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 300마력에 최대 토크 37토크예요. 그리고 2.5 가솔린 터보, 이 자연흡기와 터보는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2.5 터보 같은 경우는 198마력에 25토크입니다. 하지만 1.6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굉장히 좀 그냥 연비만 좋고 차가 안 나가는 차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최고 출력 180마력에 35.7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2.5 가솔린 터보보다 토크가 높은, 이 전기 모터로 순간적으로 돌렸을 때 이 급출발? 어쨌든 약 400m 앞 시속 네.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고마워요. 급출발했을 때 이런 토크들이 2.5 가솔린 터보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2.5 가솔린 터보보다 훨씬 더 좋고요. 3.5 자연흡기 모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단속 일단은 구간입니다. 얘를 좀 끌게요. 일단 시도해서, 네, 죄송합니다. 일단 끄고, 일단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차량이 있죠. 3.5 LPG 차량. 3.5 LPG 차량 같은 경우는 240마력에 32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3.5 LPG 차량 빼고는 모두 다 시승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순번을 따지면 저는 1.6 가솔린 터보, 그리고 3.5 자연흡기, 그리고 2.5 터보, 이 순서대로 만족도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량 가격적인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2.5 가솔린 터보, 가장 저렴한 모델이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하는 게 K8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라이트 3,340만원이에요. 그러니까는 K8 1.6 가솔린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약 한 358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실 노블레스 라이트는 마이너스 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블레스 버전부터 보시면 되는데, 2.5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3,575만원부터 시작하고요. 3.5 가솔린 같은 경우는 3,92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3,929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가솔린 기본 모델, 깡통 모델이라고 하면은 K8 1.6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면 한 35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3.5 자연흡기 모델과 1.6 하이브리드, 이 가격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노블레스 라이트로 비교했을 때 기본 모델 13만원 차이, 그리고 노블레스로 비교했을 때는 9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5 가솔린 자연흡기를 살 거냐, 아니면 1.6 하이브리드를 살 거냐, 사실 두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달라요. 3.5 자연흡기 모델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고, 1.6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도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1.6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잘 안 나가지 않겠냐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이 차로 달려보면은 굉장히 잘 달리고요. 고속도로에서도 기본기가 탄탄한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특히나 전자제어 이 서스펜션 옵션을 넣으면 상당히 부드러운
그리고 도로 노면이나 아니면 주행 모드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서스펜션까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옵션을 어떤 거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3.5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과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큰 차이가 없다, 거의 차이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저렴하게 가야 된다 라고 하시면 2.5 가솔린 터보가 선택지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300만원 35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36개월 할부로서 월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러면 월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1.6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고 옵션 한 두세 개 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사당 언저리까지 왔고요. 가다가 서초 조금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삼역을 지났습니다. 자, 역삼역까지 대략 한 18.5km 정도 되고요. 시간은 1시간 한 10분 정도, 10분, 11분 정도 네, 소요가 됐습니다. 연비는 15.5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삼역까지 소나타 2.0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7.5km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 한 2km 정도 차이가 되고요. 시간은 비슷해요. 1시간 11분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1.6 가솔린 터보라고 봤을 때 K5 1.6 가솔린 터보와 비교를 하면 여기까지 1시간 31분 소요가 돼서 조금 더 막혔지만 8.6km를 보여줬고요.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1시간 28분 소요가 돼서 13.6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랜저 2.4 하이브리드와 2.0 소나타 사이에 딱 그 K8 하이브리드 연비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반떼 1.6 하이브리드 연비가 가장 잘 나온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1시간 29분으로 굉장히 좀 막혔지만 그래도 20.6km를 보여준 역대 지금 가장 연비가 잘 나온 차량 중 한 대였습니다. 자, 일단 옵션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일단 이 차량 K8 1.6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면 어떤 트림을 사야 되고 이 옵션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K8 하이브리드 1.6 가솔린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실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 트림 4,513만원짜리를 가장 많이 구입을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된 수량의 약 한 60%, 66% 정도가 최상위 트림을 구입하시는 분들인데 일단은 K8 사시는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돈이 다 좀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기에 요거 넣을까? 저거 넣을까? 저거 넣을까? 아, 뺄까? 말까? 에이씨, 그럴 것 같으면 최상위 트림에 그냥 옵션 몇 가지 추가하자,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1.6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사는데 가장 괜찮은 옵션 좀 추천을 몇 개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시그니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노블레스 중간 트림을 딱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중간 트림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팩이 그냥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필요한 기본적으로 깡통 옵션에서, 깡통으로 사실이 아니라면 깡통 옵션에서 요거 넣고 하다 보면은 그런 운이 차라리 그냥 노블레스 트림이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을 하시면요 3,929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할인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개소세 인하 받고 뭐 하면 아마 취등록세 포함해서 한 4천만 원에 딱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옵션 들어갑니다. 자,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가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인데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을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서 예전에 GV70 3.5 가솔린 터보 때도 이야기했던 건데, 옵션 110만 원의 옵션을 만약에 36개월로 구입하신다 그러면 36개월로 자르시면 대략적으로 이 옵션 한 달에 약 한 3만원 정도 내는 옵션이고요. 하루에 한 1,000원 정도 내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차를 타면서 한 번 누르면 1,000원, 안 누르면 1,000원 날라가고, 두 번 누르면 한 번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0만원짜리 파노라마 썬루프, 저는 일단 흡연가가 아니기 때문에 파노라마 썬루프는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게 드라이브 와이즈예요.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는 120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옵션입니다. 일단 드라이브 와이즈는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HDA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2,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연동,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해서 120만원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썬루프가 110만원이고 이게 120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1,000몇백 원 정도 되는 수준일 것 같은데, 일단 하루에 1,000원에 전방 충돌 보조라는 이런 보험, 커피 한 잔 값도 안 하는, 요즘에 뭐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값도 안 하는 가격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만약에 고속주행을 좀 많이 하신다 그러시면 이 옵션은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HDA2 옵션이나 뭐 내비게이션 연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지만 만족도로는 굉장히 좋은 옵션들이 바로 드라이브 와이즈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20만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HUD의 스마트 커넥트, 이게 뭐냐면 HUD, 앞에 HUD와 그리고 이 빌트인 캠, 그리고 빌트인 캠에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 여기에 오토 디포그라고 해서 이제 뿌해지면 좀 알아서 해주는 거, 그리고 터치 타입, 누가 빵빵한 거지?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그러니까는 그냥 키만 가지고 딱 눌렀을 때 이게 문 열리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160만원이에요. 160만원인데 블랙박스에 뭐 HUD에 이것저것 넣어서 160만원짜리 옵션이라서 사실 이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실 텐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블랙박스 따로 다시고 그러시면은 한 30만원. 그래서 저는 이 옵션을 그냥 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옵션은 메르디안 사운드인데, 메르디안 사운드 같은 경우는 85만원입니다. 일단은 차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막히든지 말든지 하시는 거를 뭐 생각하시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85만원 정도라면 뭐 나쁘지 않은, 85만원이면 뭐 하루에 한 그냥 7,800원 수준, 7,800원 내고 음악 듣는다, 좀 더 좋은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막귀라서 필요 없다 그럼 과감하게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옵션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인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90만원이에요 90만원인데 저는 이 옵션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최근 현대기아 이 서스펜션들을 보면 굉장히 잘 만듭니다. 특히나 이 제네시스 GV 시리즈나 G80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전자식 제어 서스펜션들은 딱 타보면 넣은 거와 안 넣은 게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GV70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안 넣으신 분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은 차를 딱 타면, 와, 이거 넣을 걸 그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유튜버 안호준님,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지만 안호준님 이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이거를 따로 단독으로 옵션을 넣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아자동차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 90만원 추가합니다. 자, 전자제어 90만원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까지
드라이브 와이즈 120만원, 전자 제어 서스펜션 90만원에서 210만원 정도의 옵션이 되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는데, 컴포트 옵션은 70만원짜리 옵션인데, 자, 에르고 시트, 운전자석 에르고 시트라든가 운전자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시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차량을 타시던 차량들이 시트에 조금 뭐가 불만이 있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강추드리는 옵션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컴포트 시트를 선택해야지만 프리미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뭐 트렁크, 전동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 딱 눌렀으면 열리고 딱 누르면 닫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2열의 이중 접합 유리, 그리고 전동 선커튼, 이게 뒷좌석 버튼 두 번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선커튼 유리 두 번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유리나 내려가고, 두 번 누르면 선커튼까지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2열을 위한 옵션, 프리미엄 옵션이 플러스 7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있어서 2열에 꼭 많이 타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컴포트와 프리미엄 같이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뭐 나는 혼자 탄다, 뭐 혼자 더 많이 탄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직접 기아 전시장을 가셔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게 과연 70만원의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70만원의 가치가 있을지, 합의 도합 140만원의 가치가 있을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일 옵션이 있는데 10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100만원짜리 옵션은 이제 방향 지시등을 켜면 순차적으로 이제 시그널로 슥슥슥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턴 시그널과, 그리고 18인치 휠, 그리고 우드 그레인 내장재인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이 바로 밑에가 이제 우드 그레인 내장재,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이거를 과연 100만원에 넣을 것이냐,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상당히 멋있는 옵션이고 만족스러운 옵션이겠지만, 저는 뭐 최고 가성비 좋은 옵션만 넣는다고 하면 저는 이 옵션을 빼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유튜브를 좀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경험해보시고 100만원짜리인지를 고민하시면 글쎄요, 만약 휠을 바꾸신다고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휠값만 해도 애프터마켓에서 아니면 현대기아 모비스에서 이제 부품을 수급받아서 넣는다고 하면 휠값만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휠이 나 이거 17인치 휠 마음에 안 드는데 18인치 휠로 바꾸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은 그냥 넣으세요. 그냥 넣으시는 게 마음 편하게, 네, 그리고 좀 더 저렴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노블레스 패키지를 선택한 거는 내비게이션 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깡통 모델에서 옵션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내비게이션 팩을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깡통 모델에서 내비게이션 팩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이게 적용이 되는 내비게이션 팩이기 때문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K8이 아니냐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신뢰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내비게이션 팩을 넣으셔라. 그리고 고민하기 애매하다 뭐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블레스 패키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체킹하시고 실제로 경험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옵션도 있습니다. 후방 주차 충돌 보조,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인데, 이 옵션은 가급적이면 빼지 마세요. 그러니까 후방 주차 충돌 보조는 저도 한 2번 정도 겪어봤는데,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이제 후진으로 주차를 할 때가 많은데 나도 안 보이는, 나는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이가 튀어나오거나 이럴 때 자기가 알아서 잡아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요즘에 현대기아 차들이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옵션 마이너스 40만원밖에 안 해요. 40만원밖에 안 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걸 넣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옵션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해서 210만원을 딱 더하면 4,358만원 정도의 가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소세 인하에 뭐 할인까지 어영부영 받으면 취등록세 포함해서 한 4,300 정도, 4,300 정도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K8 하이브리드 1.6 K8 1.6 하이브리드, 정확하게는 K8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 모델은 대략적으로 좀 탈만한 옵션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4천만원, 4천 중반, 4,5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힘들어. 어쨌든, 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지 마시고 제 블로그에 남겨주세요. 제가 유튜브 댓글을 잘 안 보고요. 블로그에 시승기를 써놨으니까 거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좀 답글을 남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가 와서, 지금 비는 안 오는데 비가 와서 그러는지 많이 막히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1시간 26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1시간 한 50분, 2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잠실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일단은 그냥 잠실 가서 최종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연비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K8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24.9km를 2시간 6분 주행을 해서 14.9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은 구간, 같은 시간에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요 2시간 1분 소요가 돼서 14.3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더 좋은 연비를 보여줬는데, 사실 핑계는 아닌데 K8 하이브리드 이 차량은 더 좋은 연비를 낼 수 있어요. 사실 번외로 다르게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정말 많이 나오면은 공인 연비처럼 17, 18km는 그냥 나오는 차량이고요. 자, 소나타 같은 경우는 2.0 하이브리드 모델로 공인 연비 14.4km의 공인 시내 연비인데 여기까지 1시간 46분 소요돼서 18km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K5 1.6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2시간 8분, 정확하게 좀 비슷하죠. 그래서 8.7km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 하이브리드를 붙였을 때 8.7km에서 한 2배 조금 못 미치는 한 15, 16까지는 거뜬히 나오는 연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8 하이브리드 시내를 많이 타시는 분들, 제가 2.4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을 리뷰할 때 3.0보다는 2.4 하이브리드를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1.6 하이브리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연비도 좋고 출력도 좋은 차량으로서 디자인이나 편의 기능까지 모두 완벽히 갖춘 차로 저는 K8을 구매하신다면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천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제 블로그에 와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노였습니다.